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의 옆집 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상진행 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현실을 봐야 되는 책, 그리고 언젠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책, 그리고 우리 집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책,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 자체부터 이렇게 약간 묵직함이 뚝 오는 게 있죠. 엄마 미안해. 내 멋대로 살던 나 엄마를 돌보다 라는 부제목이 또 있는데요. 마스우라 시냐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사실 이분은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실제로 어머님이 어느 순간 좀 달라지신 걸 느끼고 검사를 했더니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셨다는 걸 알게 되고, 독신으로 살던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한 남자가 엄마와 함께 간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병든 엄마를 돌본다. 엄마와 함께한 천일간의 실화는 일본의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안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령화 사회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육아보다 처절한 간병 이야기라는 타이틀이 또 붙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책과 관련해서 보통 책을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항상 나와 있잖아요. 보면 일본 가정과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안긴 처절한 리얼리티 간병 다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치매 환자가 일본은 525만 명, 우리나라도 70만 명. 그렇다면 과연 그냥 모르는 집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도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파킨슨이 시작이 되셔서 이게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우리가 접하기 싫었던, 그리고 좀 우리 집은 넘어갔으면 좋겠다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대처를 알고, 알아야 준비를 알고, 알아야 더 함께 즐겁게 가시는 날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묵직한 마음을 갖고 솔직히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3일 동안은 이렇게 놓고 째려봤던 것 같아요, 책을. 이 이야기의 파장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이 이야기의 묵직함을 읽고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죠. 하지만 읽고 났더니 외면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다짐을 해주게 된 책이 되어서 고마운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도 저자가 보면 가장 큰 실수를 한 부분을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빨리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확정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유명한 병원을 찾다 보니까 대기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3개월 뒤, 4개월 뒤에 예약을 하고선 그 시간까지 병이 진행되는 어머니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가장 큰 실수는 아무데나 빨리 가서 확정 진단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었었는데 그걸 놓쳐서 아쉽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독신 남성이 남자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특히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남자가, 성인 남자가 본인의 어머니지만 누군가를,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분도 큰 결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병을 육아와 비슷하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지만 간병에선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다. 증상이 조금씩 심해져 간병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이었다. 사실 저도 엄마가 아프시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요 증상까지만 여기에서 더 발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파킨슨도 그렇지만 치매는 그 증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간병인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게 되었고, 이분도 갑자기 닥친, 그러니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홀로 되신 어머니가 어느 순간 기억을 깜빡깜빡 하시고 왜 그러지 했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환각 증상까지 오는 본인 스스로 간병인이지만 간병에도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통합실조증을 앓고 있다는 증거였다고. 그래서 그 원인은 간병에 의한 스트레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간병인이고 엄마를 간병해야 되지만 간병인조차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24시간 간병을 하면서는 간병인도 그리고 간병을 받는 또 환자분도 행복할 수 없는 그 내용을,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사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분도 그걸 알게 되면서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간병인들이 나라에서 보조해 주시는 간병인들이 오고 또 간병 그런 요양원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시스템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 돌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나라에서 정말 시스템화를 잘 시켜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또 화두를 던지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희생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간병하는 사람과 환자 모두 불행해진다. 혼자의 몫으로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찡했던 부분이 뭐냐면, 만약 효도하고 싶다면 라는 부제목이 있어요. 내용이, 만약 효도하고 싶다면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 해야 한다. 치매가 발병한 이후에는 생활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효도이며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을 만든다고 해도 본인은 그것을 느끼기 어렵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아프시기 전에 건강하실 때 효도를 많이 해놔야 그 즐거운 기억으로 그나마 또 기억이 남지 않을까. 그리고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자꾸 잃는 거다 보니까 이분들도 동생이, 여동생이 외국에 있다 오랜만에 와서 아버지가 해주지 못했던, 어머니가 늘상 얘기했던 장어 드시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실제로 어머니는 아프시다 보니까 미각이 변해서 그 장어를 맛있게 드시지 못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기억을 못하시는, 그래서 아마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효도하고 싶다면 아프시기 전에, 치매 걸리기 전에 효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남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어머니가 활동했던 뭐 친구분들이나 모임이나 이런 데를 어머니가 못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머니 전화로 자꾸 이제 지인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그 전화를 받아서 이제는 밝혀야 될 때가 와서 어머니가 사실 치매가 걸리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밝힐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부딪히고 나서 또 부딪힌 현실이 뭐냐면, 친구분들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인분들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치매에 뭐가 좋다더라, 왜 우리도 누구 아프다고 하면 이거 좋대, 그러고 뭘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제 같은 것들을,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막 떠안겨줄 때가 있어요. 이거 아프다니까 이거 좋다더라. 근데 실제로 지인분들이 오셔서, 친구분들이 오셔서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간병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각이 변한 어머니는 더 이상 그거를 먹기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준 선물로 인해서 어머니와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먹여드려야 되고 어머니는 먹기 싫어한 거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글을 쓰셨냐면, 동정할 바에는 차라리 돈을 주세요. 간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간병하면서 정말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바로 안겨드리는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나서 아들이 가끔 어머니랑 했던 활동이 있어요. 만두 빚는 거. 왜 치매 걸리기 예방으로 손을 많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고스톱도 치라고 하시고 머리 회전하게, 그리고 손을 많이 움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머니랑 만두 빚는 걸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2년쯤 됐을 때는 어머니가 더 이상 만두를 빚지 못하는, 그러니까 병에 진행되는 속도를 만두 빚는 걸로 알고 계시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정말 간병인의 입장에서 솔직한 표현을 해요. 차라리 돌아가시면 편할 텐데. 정말 솔직한 속내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너무 아프신 걸 보면 그냥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차라리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돌아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내뱉고 나서도 본인도 철렁철렁하는, 그게 간병인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병하다 보면 스트레스에 막 임박할 때가 있어요. 이분도 어떤 경우냐면 어머니가 이제 폭식이 시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냉장고를 여시고 조리를 하시면 안 되는데 냉동실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시고 다 판을 펼쳐놓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장을 봐갖고 오는데 조금 늦었어요. 5분을 늦었는데 어머니가 이미 부엌에서 냉동실에서 냉동식품을 꺼내고 부엌을 이제 난장판으로 만드신 걸 보고 이분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해서 뺨을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때리고 아들은 또 때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머니 입에 피가 나는 걸 보고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내 입에 왜 피가 나니? 앞에 맞았던 걸 기억을 금방 또 잃게 되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현실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한테 이분의 삶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남의 집 일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 전체가 끌어안아야 할 문제다.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다고 해서 사회를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마무리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온기 있는 간병을 하려면 우선 온기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고령자에게 필요한 온기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것일 것이다. 각자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인생의 행로를 걸어온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것 말이다. 환자라고 해서 또 어린아이처럼 변한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간병인이 환자를 대해야 되는 그 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 간병인이 가족이 간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을 존중하고 온기 있는 간병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계속 실수하시고 또 그 위생 팬티를 입기 싫어 그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잘 선정을 해서 보내시게 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엄마 미안해. 사실 저도 딸로서 엄마한테 미안한 일이 굉장히 많죠. 모든 자식들은 다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은 한두 가지 그 이상 그 수많은 것들을 갖고 계실 텐데, 엄마 미안해 라고 생각됐을 때 엄마한테 더 이상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건강하실 때 아프시기 전에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아버님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많이 자식들로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께 정말 엄마 미안해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효도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